방송의 좀 재미를 위해서 네. 제가 퀴즈를 준비해왔습니다. 퀴즈요? 아, 네. 이쯤 하면 방송쟁이가 다 되셨어요. 아니, 좀 처음인데? 정리를 잘해주세요. 정리만 잘하면 저는 왜 항상 이렇죠? 비염있지, 몸이 어깨 비틀어져 어떡해. 있지, 골반 아프지 마. 비틀어져 있지, 심장 아프지. 왜 이러지? 안녕하세요. 오늘의 날씨 한방. 아, 오랜만에 하니까 별로 안 맞는데? 잘 지냈어요? 왜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요. 아니, 어디 제가 가셨어요? 없는 동안에 아주 우리 유진 캐스터와 네. 아주 저 샘나게 하려고. 샘 났어요? 아니요, 별로 샘은 안 났어요. 샘 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냥 혼자 집에서 되게 소심하게 내가 했을 때보다 조회수 많이 올라왔나? 샘 날 법한데 왜냐면 그때 유진 캐스터 왔을 때는 차도 이렇게 준비돼 있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지금은 일이냐고요, 또 없어. 감동에. 기아 캐스터 오니까 또 없어. 이쯤 하면 이건 음모야. 음모야. 나 지금 목이 아파 죽겠는데. 빨리 그렇게 차를 달라고 아우성 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 벌써 12월이에요. 맞아요. 벌써 이제 올해 마지막 연말인데 음. 혹시 뭐 계획하신 거 있으세요? 저는 원래 여름에 휴가를 못 가서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겨울 때 좀 가야겠다 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쵸. 나아질 기미가 안 맞아. 보여서. 원래 지금 한참 바빠야 될 시기인데 이 코로나가 잠잠해질 생각이 없어서 좀 밖에 나가는 게 좀 많이 조심스럽죠. 그렇죠. 또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집콕. 진짜 집콕. 실천해야 집에만 돼. 있기로 같이 약속해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한알못들을 위해서 한의사 양동훈 선생님 모셔왔는데요. 선생님 나와주세요. 자, 양동훈 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양 쌤,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겨울철 발생하기 쉬운 질환 중 하나인 심장 질환입니다. 겨울에 추워지면은 맞아. 뭔가 몸도 막 떨리고 그럴 때 항상 인터넷이나 언론에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심장 질환 맞아. 조심해요. 심장마비로 이제 좀 그렇게 위험하다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겨울철에는 심장 질환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했다. 아니면 심장 수술을 받았다는 얘기들이 종종 들려오곤 네. 하는데요. 그만큼 심장 질환이 이제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왜 날씨가 추워지면 이렇게 심장 질환 발병률이 좀 높아지는 걸까요? 그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 심장의 혈관이 수축되면서 아. 심장에 공급되는 산소 공급이 적어지기 때문에 네. 심장의 어떤 기능이 떨어지거나 네. 경색이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추워지면 활동이 적어지고 네. 면역력이 이제 떨어지면서 맞아. 그 호흡기 감염이 생기는데 그때 이제 심장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네. 뭐 특정 연령대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분들이 심장 질환을 좀 특히나 조심해야 될까요? 오늘 그 심장 질환에 대해서 알려드릴 내용이 정말 많은데 네. 그 방송의 좀 재미를 위해서 네. 제가 퀴즈를 준비해왔습니다. 퀴즈요? 아, 네. 이쯤 하면 방송쟁이가 다 되셨어요. 퀴즈까지 준비해 오시고 그럼 우리 한번 퀴즈 먼저 풀고 한번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쌤, 혹시 이거 준비해 주신 건가요? 네. OX. 오! 그럼 이제 문제 내주세요, 선생님. 첫 번째 문제. 네. 심근경색은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고 있다. 하나, 둘, 셋. 정답은 모르겠어. 나 요거. 모르겠어요? 저는 O. 정답은 O. 오! 역시 맞았어요. 왜요? 심근경색은 네.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가장 많은 연령대는 60대인데 네. 통계를 보면 30대에서 80대 이상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고 있어요. 네. 30대부터 네. 그 심장 질환이 증가하는 만큼 미리 정보를 알고 네. 본인의 증상에 맞게끔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또 있나요? 네. 네, 두 번째 문제는 코골이가 심하면 심장 질환을 의심해야 한다. 코골이. 하나, 둘, 셋. X. 정답은 O. 네. 코골이랑 심장 질환이랑 무슨 관계가 있죠? 전 네. 처음 듣는 얘긴데. 코를 심하게 고는 분들 보면 네. 코를 고다가 숨을 잠깐 멈추는 경우가 있죠. 맞아요. 컥컥대면서. 네. 이렇게. 죄송해요. 네, 코골이가 심한 경우에는 네. 그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을 해야 돼요. 네,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치료하지 않은 경우에 네. 치료한 경우보다 그 사망률이 3배 이상 높다는 연구가 있고요. 수면 무호흡증이 방치되는 경우에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같은
합병증이 우와.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코 골면 그러면 코 고는 사람 바로 이렇게 치료 받으라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막 가족들 음. 코 골고 막 그러면 장난치고 싶지 않아요? 막 저는 코 막고 막 이랬거든요. 왜 그래? 그러니까 그게 심각한 거였구나. 네, 그 이제 앞으로 반드시 그러지 코 말아야겠다. 고는 사람이 주위에 음. 있으면은 꼭 심장질환 병원을 찾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세 번째. 번째 퀴즈요. 네, 세 번째 퀴즈. 네. 심장 질환은 유전성이다. 유전 정답은? 하나, 둘, 셋. X. 정답은 네, X입니다. 오! 나 찍었는데. 근데 이거 이런 말 되게 많이 듣지 않았어요? 심장마비가 뭐 이렇게 가족 음. 그런 유전과 관련이 있다 이런 소리는 좀 제가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이게 그러네. X네요. 네, 그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는 네. 가족끼리 나타나는 경우 있기 때문에 네. 유전성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네, 유전성이란 거는 그 특정 일부 유전자가 네. 자식에게 전달돼서 발현되는 경우를 말하고 네. 이런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인 경우보다는 이런 가족력 질환이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유전이랑 가족력은 다른 거네요. 네. 그죠? 아, 저도 같은 말인 줄 알았어요. 유전성이랑 네. 가족력은 같은 말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음. 다른 말이래요. 네, 가족력은 네. 일부 유전자가 전달되긴 하지만 네. 그 가족들 간에 공유하는 게 있죠. 네. 습관이라든지 식사, 가족력은 주거 이제 환경, 뭐 사고 방식 네. 이런 것들 때문에 후천적인 요인들이 더 많이 그 결합을 해서 발생하는 질환이에요. 그럼 이제 그래서 유전은 유전 질환처럼 뭐 선천적으로 발생하거나 조기에 발견하는 경우보다는 네. 후천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오. 그래서 미리 그 가족력을 알게 되면은 네. 조기 예방하거나 그 진단을 통해서 네. 그 치료를 미리 해두면은 발병 시기를 늦출 수 있고 증상도 이제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심장 질환은 유전성이 아니라 가족력이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하면 가족력 되겠네요. 오늘 좀 처음 똑똑한데? 정리를 잘해주네. 정리만 잘하면 돼. 이게 저희 일 아닌가요? 아, 맞아요. 네. 어떻게 하면 좀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또 겨울날 좀 이런 발병률이 높아지는 만큼 미리 예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선생님. 그래서 나의 심장이 건강한지 네. 미리 체크해보는 시간을 또 저희가 아. 이번에 준비해봤습니다. 화면 함께 같이 보시죠. 자, 심장이 조여오는 것 같은 통증을 경험한 적이 있다. 심전도 검사에서 이상이 있다는 진료를 받았거나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 혈압이 높거나 평소 혈압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 중성지방 수치가 높거나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 평소 운동이 부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 본인의 몸이 비만이라고 생각한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종에서 일한다. 담배를 피우고 있다. 주변 정리나 맡은 일을 깔끔하게 처리해야 직성이 풀리는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 평소 내기를 좋아한다. 당뇨병을 앓고 있다. 통풍이 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 부모 중 한 분 이상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심장마비로 사망한 아버지는 40살 이상, 어머니는 50살 이상이었다. 저는 한 4개 정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한 3개 정도 나왔거든요. 네, 그 3개에서 4개 같은 경우에는 심장 질환의 발병 위험이 아직 확실치 않다. 네, 아직은 위험하지는 않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4개가 넘게 되면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5개에서 9개까지는 네. 심근경색이 일어날 위험이 조금 있다. 그리고 10개에서 12개까지는 네. 가까운 시일 내에 심근경색이 발생할 위험률이 높다. 그리고 13개에서 15개 같은 경우에는 네. 심장마비에 심근경색에 결릴 확률이 매우 높다. 높다. 라고 이거 합니다. 체크 반드시 해보시고 지금 해당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에 선생님? 가야지. 네. 검진을 받고 맞습니다. 평소에 네. 꾸준하게 케어를 또 해줘야겠죠. 네. 이거 셀프로 또 진단을 해서 꼭 한번 각자 몇 개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선생님 이거 심장 질환과 관련해서 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같은 것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 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통증은 환자분 얘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심장이 이제 쪼이는 것 같다, 뭐 뻐개지는 것 같다, 벨트로 쪼이는 것 같다라는 통증을 많이 좀 호소합니다. 따끔따끔 가끔 정말 가끔씩 있는데 근데 따끔따끔해? 가끔씩요. 정말 가끔씩. 아. 약간 가끔씩. 네, 위험한가요, 저? 저는 왜 항상 이렇죠? 비염 있지, 몸이 어깨 부실해. 비틀어져 어떡해. 있지, 골반 아프지 마. 비틀어져 있지, 심장 아프지, 저 왜 이러죠? 그런 이제 심장 네. 질환
환서인 경우도 네. 따끔따끔한 증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 환서 시에 제가 생활 습관을 네. 체크한 결과 네. 그런 경우 이제 역류성 식도염 확률이 더 높고요. 역류성 식도염. 뭐 심장의 통증이 목으로 퍼진다거나 아. 어깨, 치아, 팔. 치아요? 네. 그쪽으로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음. 명치가 답답하다거나 네. 구토를 하는 등 소화기 증상과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아. 이런 심장 부위 외적인 통증이 있으면 아. 심장 질환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네. 병원을 혼동해서 다른 병원을 찾거나 시간을 이렇게 허비할 수가 있는데 이런 증상을 잘 알아두고 미리 대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통증 같은 게 그냥 속이 답답하거나 좀 이렇게 숨이 차는 것 때문에 좀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네요. 아까 이제 네. 체크하셨던 네. 체크리스트에서 이상이 있다고 한다면은 네. 그런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네. 검사를 미리 해두시고 아, 그런 증상에 대해서 빠르게 조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마비는 정말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게 좀 많기 때문에 좀 많이 맞아요. 무서운 것 같은데 미리 진짜 예방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겨울철 심장 질환 예방하기 위해서는 네. 고온, 체온 우리가 유지가 맨날 하는 필수입니다. 말이잖아요. 그치. 체온 조절 잘해주세요. 저희가 맨날 하는 말이잖아요. 따뜻하게. 네. 네, 이렇게 내복이라든지 보온성을 갖춘 옷을 잘 입어주시고요. 외출하기 전에 그 열 손실이 많은 머리 부위에 모자를 써주시고 마스크라든지 네. 이제 장갑을 사용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방한용품으로 따뜻하게 체온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 두 번째는 이제 겨울철 운동을 하게 된다면 네. 그때 이제 날씨에 유의해서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 운동을 하기 전에 네. 야외 활동이라고 한다면은 네. 그 워밍업을 1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해서 네. 심장이 추위에 대비할 수 있게끔 준비 운동. 준비하셔야 되고요. 네. 심장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네. 하나가 금연입니다. 금연. 네, 흡연으로 인해서 네. 말초 혈관이 수축하고 네. 또 이제 동맥 경화 같은 질환을 생기게 하기 때문에 겨울철 금연 필수고요. 그다음에 과음을 하게 되면 네. 혈관이 팽창했다가 수축했다가 네. 혈관에 이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음. 심장 질환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겨울철에는 이제 술을 좀 덜 드시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건강하려면 정말 술과 담배는 멀리하고 이런 생활 습관 같은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날씨 한방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심장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리 한번 3가지로 나눠볼게요. 또 정리하면서 또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이런 심장 질환이 만약에 발병을 한 초기라고 한다면은 네. 이렇게 빠르게 서양의학적인 터치를 받으시는 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은 검사라든지 네. 수술 이런 응급 조치 같은 경우에는 그 서양의학적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적절한 도움을 받으시고요. 네. 심장 질환이 발병한 이후 조직의 어떤 손상을 회복한다거나 네. 체력을 증가한다거나 네. 아니면 예방적인 측면에서는 한의학적인 도움이 괜찮다고 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앞으로도 양쌤 도움이 되게 많이 필요할 것 맞아요. 같아요.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좋습니다. 병원 가는 게 좋다는 것도 맞아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댓글로 선생님한테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자세하게 답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좀 이거 좀 다뤄주세요 하시는 그런 주제 같은 거 있으면 자유롭게 맞아. 의견 내주세요. 남겨주세요. 네, 저희가 취합을 해서 공부를 해본 다음에 방송에 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우리 한알못들을 위해서 양동훈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선생님 오늘 우리 마지막 이거 날씨 한방 해야지. 심장에 관련된 거 어. 한 것만큼 우리 심장을 한번 아까 따끔따끔 그거 해보는 네, 건데. 따끔따끔 한번 왜 날리는 웃으세요? 걸로. 아픈 심장 날리는 걸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날씨 한방. 제일 잘하셔. 이렇게 이런 거 제일 잘. 안녕.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세요. 남겨주세요.